자신도 음, 이렇게 숨긴다기보다는 덮고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음, 60을 넘게 살아보니까. 음, 그런데 블로그다 올리면 뭐, 물론 뭐 더 깊이, 솔직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나 자신한테 약간 더 부드럽고 더 예쁘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구랑 나누면서 참 정리가 되는데, 음, 가족들도 다 나름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친구들도 그렇고, 나의 배경, 머릿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블로그에 나의 생각을 적으면서, 음. 글로 적은 나의 생각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또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네, 가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 가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이제 맞아요.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나 자신의 글이 이제 한번 블로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바꿀 수 없이 남겨야 되는 거니까 더 솔직하고, 네, 나 맞아요. 자신을 좀, 지금까지는 저도 상담을 애들 가르치는 일을 그, 부모, 저렇게 뭐야, 부모 교육하면서 애들 가르치면, 그러니까는 사교육하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아무튼 더 진솔해질 수 있는 나 자신을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 이제 지금까지는 다 다른 사람한테 해줬거든요. 네. 저는 저 자신한테 토닥거려 주고 잘했어, 잘하고 있고, 너의 삶이 참 곱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잘 아닙니다. 못해요, 그런데. 네, 잘 못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정도를 원하실 때 블로그는 전혀 어렵지가 않고, 뭐 블로그를 음, 배워야 된다는 거는 뭐 광고성으로 내가 블로그를 활용한다던가, 정말 조회수가 많이 그거는, 나와야 되는 어떤 그거는 방법을 배울 때는 어려울 수 있고, 더 다른 어떤 수준 높은 프로적인 강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가 딱 제가 원하는 정도고, 그 정도는 음, 카톡하는 거에서 저 음, 카톡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먼저 오신 분들과 대화 나누고 있었는데, 지금 김혜련 선생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왜 블로그를 배우고 싶으신지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과제로 드릴 겁니다. 나의 소개, 자기소개 글. 네. 자기소개 글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를 적으셔도 되지만 왜 나는 블로그를 하고 싶은가, 나누고 싶은 마음, 나의 자취를 남기고 싶은 마음, 이런 소개글을 오늘 과제로 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과제를 염두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11시 2분이 되어서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 너무 반갑고, 이남의 악사님도 지금 이동 중에 핸드폰으로 봐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강의 안을 공유할 텐데 혹시 보이시는지, 강의 안이 보이시는지요? 강의안은 네, 나와요. 네,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아, 네. 선생님들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어서 잠깐 세팅을 좀 하고. 음. 선생님들 강의안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세요? 예, 예. 잠시만요. 저기가 공유. 나오는데. 응, 이 사이트에서 줌 미팅, 뭐, 이거 나오는데, 제게 응.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아직 제대로 안 한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 이제 나오네요. 응. 나와요. 네네, 나와요. 푸드닥터 15주 온라인 글쓰기 코칭이란 화면 음, 보이세요? 네, 네네. 네, 네, 화면 그러면은 보여요.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닥터 15주 온라인 글쓰기 코칭 수업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녹화 본으로 봐주신 선생님들도 미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국푸드닥터 교육원 부원장 권세나 약사고요. 모두 뵌 바 있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글쓰기 코칭이라고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단순한 블로그 강의가 아니고 온라인상에 나의 글쓰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하고요. 뭐 공휴일이 있거나 이런 날은 제가 일부러 일정에 넣지 않았거든요. 전체 일정은 미리 공지 드린 바대로 안내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고 카톡에서도 계속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수업 30분 진행하고요. 과제가 중요한 수업으로서 매주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을 해주시는데 그 하심에 있어서 오늘 온라인 30분만으로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톡방에 제가 다 초대 드렸으니까 카톡에서 질문 주시고 제가 피드백 드리고 뭐 좀 민감한 질문이다. 근데 이렇게까지 모르는 게 좀 창피하다 싶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되십니다. 과제 제출은 뭐 매주 수업이 있기 때문에 매주 1회 뭐 내시는 게 최소한이지만 저는 한 2, 3회,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블로그 글 적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2, 3회 블로그 글 발행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5주 후에는 약 40개에서 좀 욕심내서 50개의 글을 발행하시는 거를 목표로 저희가 한번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동기부여해드리고자 중간과 기말에 우수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중간 기말은 뭐 글을 잘 썼냐보다도 꾸준히 지속하셨는지, 네, 그걸로 우수자를 선정할 거니까요. 숙제만 잘하시면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오픈한 이유 자체가 저희 기도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 온라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하는 김에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도 하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사실 이런 강의를 열었는데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가 저희 협회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저희가 소개하지만 앞으로 이걸 드시는 분들이 지도사분들이 또 소개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저희 블로그 열심히 하면은 협회에서 우리 블로그 쓰신 선생님들한테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행복수 이거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나왔거든요. 박사님 행복수 너무 이뻐요. 근데 뭐 이거를 사서 드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 한번 맛보고 한번 맛평가를 블로그에 적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거 직접 공짜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제품 많이 따오겠습니다. 저희 협회 제품. 그러니까 이거 맛평가도 해보시고 한번 처음에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잘 하시다 보면 분명히 저희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 블로그도 저희가 할 여력이 없어서 마케팅을 주고 있거든요. 글 쓰는 분들한테. 근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외부가 하는 것보다 저희 지도사분들이 저희 협회 교육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 작업을 해주신다고 하시면은 이걸로 뭐 월급 정도는 어렵지만은 저희와 협업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푸드닥터 음식치유 글도 쓰고 저희와 약간 협업도 하시면서 약간의 어떤 수익 창출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글 쓰는 거 좋아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블로그 강의를 신청하셨나요? 앞서 김혜란 선생님이 뭐 먼저 오셔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어제 카톡방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동안 블로그 하고 싶으셨는데 엄두가 좀 안 나셨었대요. 그래서 용기 내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각자의 아마 블로그를 시작하시려는 이유가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마음속에만 갖고 있던 어떤 블로그 글쓰기에 대한 그런 것이 그 정도의 마음으로도 시작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블로그 강의를 약사지만 개설한 이유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온라인적으로 저희와 협업하실 지도사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싶었는데, 그럼 하는 김에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도 하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블로그 글쓰기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좋은 수단을 음식치유라는 있던 지식과 지혜를 블로그 글쓰기에 만나면 이게 분명히 시너지 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여서 이런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점점 더 온라인 시대가 되고 있죠. 온라인 시대도 어느 순간은 포화됐지 않나 싶은데 네이버 나오고 좀 이거 네이버도 이제 다 포화 아니야 했더니 유튜브 나오고 유튜브도 더 이상 볼 거 없고 포화 아니야 했더니 다 온라인 쇼핑을 만들고 있고
온라인 쇼핑도 포화 아니야 했더니 이제 또 챗GPT든 제미나이든 온라인이 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온라인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다른 온라인은 되게 쉬워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로그를 이해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용자들이 다 사용하기 쉽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이해하면 유튜브를 이해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끔 이 사람들 엄청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를 이해하시면 또 다음 단계가 쉬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세계를 이걸 잘하면요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 수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제가 그거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저도 어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블로그를 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만든 거랑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니까 저도 저희 협회 카페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를 이해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블로그 강의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바람을 또 적어봤고요. 또 우리 모두 지금 한영선 박사님의 교육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당장 한영선 박사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한영선 박사님은 충주 그 허허 벌판에 약국을 해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여기 서울에 있다고 저를 찾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초반에 나를 알리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온라인 굳이 약국을 막 월세를 비싸게 내서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지만은 이 온라인은 돈이 하나도 안 들고 나의 기록이 다 남고 약국은 월세 안 내면 그냥 그 다음날 문 닫아야 되지만 이 블로그는 계속 몇 년 전 글이 남아서 나의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무형의 자산입니다. 정말 저는 이게 온라인 재테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어떤 상담사를 꿈꾸면서 가고 있지만 그 초반 여정에 분명히 나를 알리려는 노력으로 이 블로그 글쓰기가 너무 강력한 수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영선 박사님도 아무도 모르고 숨어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결국은 MBC라던가 여러 가지 미디어에 노출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한 박사님 자리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MBC에서 나를 지금 찍으러 오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블로그로 알리려는 그런 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혜련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어떤 상담사가 되려는 목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온라인 글쓰기는 나만의 자서전을 갖는 것과 같아요. 책 쓰기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 쓰기 안 해도요, 요새는 블로그에다가 하시면 그게 다 쌓여서 나만의 자서전이 되고, 그걸 모아서 나중에 책 쓰기도 하셔도 되시거든요. 실제로 블로그 글 잘 쓰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뭐 출판사에서 연락 오기도 해요. 물론 내가 자비 들여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나만의 자서전, 뭐, 딸한테 해주고 싶은 엄마의 지혜 이야기, 손녀한테 해주고 싶은 지혜 이야기, 이런 거 남겨서 나중에 정말 뭐 출판사에 투고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비 조금 들여가지고 책을 써서 우리 가족들한테 선물해 줄 수도 있겠죠. 사실 예전엔 앨범이 있었잖아요. 집에 가면 앨범이 있었지만 요새 앨범 보는 사람 거의 없죠. 다 핸드폰 갤러리 보죠. 그런 것처럼 요새 공책에 공부하시는 공책에 기록하지만 저는 이제 블로그에 한번 기록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앨범 대신 갤러리를 봐서 예전에 사진을 보는 것처럼 공책 대신 공책은 또 한 권 다 쓰면 그 다음 거 써야 되고 이사 가면 잃어버리고 근데 블로그에 남기면요 내가 어디서 쓰든지 다시 찾아서 내 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공책이다.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도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처음 시작한 게 2018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저희 아버지가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다시 약대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대 들어가서 아기 낳고, 그럴 때 아빠가 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이 30이 넘어서 아직도 학생이고, 애 키우느라 돈도 안 벌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외동딸이거든요.
그 친정 아버지가 아프신데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그때 이때 제가 기존에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되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로 직전에 아프리카에서 2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봉사활동을 했지만 가족이 아픈지조차 살피지 못한 저의 어떤 그런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기존에 남한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고 뭐 남한테 보이려고 봉사활동한 건 아닌데 아 내가 내 뿌리도 단단하지 못하면서 막 남 좋은 일 한다고 거품이 가득 끼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좀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블로그 그전에는 막 맛집 이런 블로거들이 많아서 저 사람들 다 돈 받고 하는 블로거지 뭐 저런 거 내가 해야 될 필요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막 자기 개발 이런 거 찾아보니까 블로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난 이제 진짜 내가 살았던 삶이랑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볼 건데, 나도 한번 블로그를 해보자. 그래서 진짜 그때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좀 잘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막 폐암 3기 치료기라고 해서, 우리 아빠에 대한 글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빠가 아파서 막 글을 찾아보니까 폐암 3기의 생존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 아빠가 5년 뒤에 죽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잘 살아 계십니다. 5년 뒤에 죽을 수도 있다. 막 그런 비관적인 글을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 한번 희망적인 글을 써보자. 그래서 아빠의 폐암상기 치료를 막 블로그에 적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저 스스로 좀 속상했던 마음이 컸잖아요. 저 개인에 대해서. 근데 글을 쓰면서 되게 많이 그게 저 스스로가 위로가 됐던 이유가 제가 글을 썼더니, 폐암에 대해 아빠가 막 좋아진 것도 쓰고 막 어디 놀러 간 것도 쓰고 그랬더니 같은 암 환자이신 분들이 그런 글을 보고 희망을 가졌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다음 병원 다닌 것도 되게 자세히 적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도 도움이 되셨다 하셨고, 혹은 역으로, 저 폐암상기였는데 뭐 지금 20년째 잘 살고 있어 이러면서 댓글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 주제를 통해서 제가 희망을 드리기도 하고, 오히려 희망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되게 많이 치유를 받은 것 같아요. 글쓰기 일부러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치유가 된다는 걸 아시니까 온라인 글쓰기는 하나의 치유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1인 미디어 시대죠. 옛날에 우리가 신문 받고 TV 봤지만 점점 더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TV 안 보고 신문 안 보죠. 신문 대신에 블로그를 보고요. 그 다음에 TV 대신에 유튜브를 봅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가져온 화면인데 블로그 기자단 모집이라고 해서 여러 단체에서 이제 기자단을 블로그로 모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화면을 캡처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그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요새는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내가 무슨 1인 미디어를 만들어 하시지 말고요. 모두 다 제가 모르는 콘텐츠를 충분히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 1인 미디어 시대에 오히려 막 거창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가진 스토리가 제가 아까 말했죠. 친정아버지 폐암상기가 하나의 콘텐츠가 돼서 제가 제 블로그를 했고 그걸 가지고 저는 유튜브도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선생님들도 저보다 훨씬 지혜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기에 충분히 1인 미디어 시대에 블로그를 활용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 원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좀 기록하는 자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사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과거를 또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남편한테 집안일 안 한다고 막, 우리 남편은 왜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갤러리에서 가끔 옛날 사진을 띄워주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갤러리 보면은 갑자기 막 아이 사진을 많이 띄워주는데 아이랑 잘 놀아준 남편 사진이 영상이나 이런 게 막 떠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잘 놀아줬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남편을 생각했네 이러면서
과거에 있는 사실을 금방 있는 나를 재발견하고, 과거의 어떤 기록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우린 항상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블로그에 과거의 글을 남겨두면은, 아, 그게 또 오늘의 내 감정을 환기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때는 또 아까는 친정아빠에 대한 글을 썼고, 또 한때는 남편에 대한 글을 많이 썼었거든요. 제가 뭔가 연재를 하려고 컨텐츠거리를 막 찾았었어요. 그때 남편에 대한 칭찬 글을 일부러 좀 연재를 했었거든요. 제 나름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남편을 칭찬했었는데, 이러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저를 좀 다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생님의 그때그때 현재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미래에 또 그 과거를 보시고 어떤 인생을 좀 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블로그를 하다 보면 결국은 되게 사진이 필요해요. 사진 없는 블로그 잘 안 보시죠? 글만 있는 블로그는 정말 글을 되게 잘 써야지만 뭐지? 보통 사진도 있고 이래야 우리가 그거를 가독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진을 많이 찍게 되거든요. 선생님도 개인 사진 잘 안 찍으시죠? 꽃 사진 찍거나, 손주들 사진 찍죠. 내 사진 잘 안 찍죠. 안 이뻐하고 안 찍잖아요. 근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뷰티 어플도 알려드릴게요. 뷰티 어플로 찍으면요, 얼굴도 하얗게 나고 입술도 빨갛게 색칠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젊을 때 모습을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라도 많이 찍게 되세요. 그리고 가족 사진도 많이 찍게 돼요. 저도 그때 친정아빠 글 쓰면서 친정아빠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블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나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사님들도 꾸준히 근데 이거는 저같이 오랫동안 해오면서 갖게 된 블로그에 대한 생각이고, 그냥 단순히 블로그를 난 해보고 싶어서 했지, 이렇게 자세한 생각은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꾸준히 지속하시면서 내가 왜 블로그를 하면 좋은지 지도사님들만의 이유를 찾아가셨으면 좋겠고, 블로그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쓰셔야 되죠. 나 근데 쓸 말이 없는데, 쓸 말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요. 난 진짜 쓸 말이 없는데, 나 특별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난 한 박사님도 아니고, 뭐 아픈 사람도 특별히 없고, 그러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블로그 유형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정보용 블로그입니다. 정보용 블로그는 내가 아는 것을 정리해서 도움 주는 블로그예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블로그는 정보용 블로거거든요. 건강 상식. 우리는 이제 푸드닥터니까 음식 고르는 법, 아니면 약사님들이라면 약 복용 팁, 푸드닥터 이야기, 아니면 지금 푸드닥터 아카데미 강의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시니까 조영민 선생님은 푸드닥터 강의 들으시고 카톡방에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카톡에 남겨주시잖아요. 그걸 블로그에 그대로 적으면 그게 정보성 블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많고 누군가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어. 이 강의를 들었더니 너무 좋아. 그게 다 정보용 블로거니까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고 컨텐츠가 내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하신 분들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 컨텐츠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블로그는 좋은 게 내가 공부한 것이 어떤 블로그에 올리면서 나만의 자산이 되는 블로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되는 블로거니까 내 콘텐츠가 없다면 이런 정보형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록형 블로그입니다. 나의 하루나 변화나 경험을 남기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우리 저속노화 코칭 대부분 다 들으셨죠? 코칭 참여하셨죠? 그때 우리 막 매일 식단을 적었잖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고 나의 기록을 일지 이제 안 보고 이제 서재에 넣어놨죠. 다시 꺼내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때 좋았는데 안 적게 되잖아요. 이제 그걸 블로그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의 식단도 매일매일 내가 블로그에 정리한다는 그런
것도 되고, 이 일지 자체가 누군가한테 또 도움이 됩니다. 아, 이분은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네. 또 몸 상태 변화 적는 거. 전 조영민 여기 모든 분들이 제가 일지를 자세히 봤지만, 조영민 선생님 블로그, 일지 항상 제가 되게 자세히 봤거든요. 매일매일 기록하시는 걸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록만 남기는 것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용기 얻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 하면 우리 그때 저속노 코칭 일지 적었던 거 그거 그대로 사진만 찍어서 글 몇 줄만 써도 그것도 하나의 블로그가 됩니다. 이거 기록은 매일매일 이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내 식단도 생기고 운동도 생기고 내 감정 변화, 수면에 대한 것도 계속 생기는 거니까 꾸준히 써보고 싶다는 분들은 이 기록형 블로그가 좀 잘 맞을 것 같고, 기록을 통해서 일지를 쓰시면서 나를 돌아보셨잖아요. 하루를. 그래서 블로그에 쓰시는 것도 나를 돌아보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 어떤 내 삶을 정리해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기록형 블로그도 선생님들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이 기록형 블로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나 뭐 했고 남들은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블로그 정리하면서 그냥 저는 그런 기록해 간다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 기록형 블로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남한테 그렇게 저는 막 도움이 안 되게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그래서 선생님들도 뭐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남한테 도움된다는 것이 꼭 남한테 도움 주려는 생각을 하기보다 나의 하루를 담담하게 정리한다. 요 정도 수준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감형 블로그. 내 이야기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 블로그. 하나의 뭐 책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에세이 같은 거. 그래서 뭐 60대 내가 공부하는 이야기, 어떤 갱년기 경험, 아니면 가족 이야기라던가 인생에서 배운 점. 이런 어떤 에세이에 관심이 있으시고, 남한테 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글을 쓰시는 분들, 진솔한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나누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가 있고, 이걸 통해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싶고, 나의 경험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런 블로그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브랜드형 블로그라고 해서요. 나를 소개하고 활동을 연결하는 블로그. 예를 들어 저는 제 블로그에다가 저는 한국푸드 닥터 교육원 부원장 권세나입니다. 저는 뭐뭐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를 원하시거나 하시면 어떻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하나의 브랜드형 블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 지도사 합격자 행사한 것도 올릴 수도 있고, 자격증 소개도 올릴 수도 있고, 코칭해가는 것도 올릴 수가 있고, 이런 걸 올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외부에서 볼 때 이제 알아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고 싶고 강의 의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블로그를 꾸며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사 선생님들은 앞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약사님이 계시다면 약국을 이제는 어느 시점엔 정리하고 상담을 하시고 싶다고 할 때 이런 온라인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약국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이한나 약사님도 지금 약국 없이 순창에서 아이 교육하면서, 집도 순창 아닌데 일부러 교육 때문에 거기 지방에 내려가서 하고 계시고, 카톡으로도 블로그로도 유튜브로도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런 상담 의뢰가 오시면 약국 없이도 상담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온라인을 그런 나의 활동 무대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거창한 게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력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가고, 오히려 어떤 성장형 브랜드 블로그로서 이 사람이 이런 절차를 밟아 지금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한영선 박사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누군가에겐 더 문턱을 낮추는 상담가로서 이 블로그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블로그 유형을 몇 가지 정리해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한번 본인의 성향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정보를 나누고 싶은 사람인지, 삶을 기록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난 공감도 잘하고 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지, 앞으로 좀 이 지도사를 통해서 활동을 좀 넓히고 싶은 분인지,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블로그의 성격을 처음부터 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부터 만들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적은 것처럼 처음부터 난 정보용 블로그니까 무조건 정보만 적어야 돼.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안 유명한 블로그를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렇게 진짜 유명한 블로거가 예를 들어 한 박사님이 음식 얘기하다가 갑자기 보니 막 어디 뭐 줌바 댄스를 배우러 다니신다. 박사님은 뭐 뭘 올려도 사실 우리가 다 보겠지만 어떤 채널의 성격을 갑자기 바꾸는 거는 나중에 커진 다음에 쉽지가 않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내가 뭘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좀 더 반응을 하는지를 보시면서 이 성격을 만들어 가셔도 되세요. 그래서 기록형으로 했다가 정보용도 해보고 공감형도 해보고 브랜드형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걸 약간 퍼센트를 줘보는 거죠. 기록형도 남겨보고 정보형도 남겨보고 공감형도 남겨보는 거예요. 진짜 한 박사님 말씀처럼 한 박사님이 음식 치유 얘기를 막 계속 이론적으로 올리시다가 어느 날은 시장 가서 장 보는 거 얘기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진짜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거나 그런 것도 남기시는 것도 전체의 큰 그림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의 박사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다 각각의 역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만 정하실 필요도 없다는 것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선명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초반에. 내가 이것도 적었다, 저것도 적었다 하면은 이 사람은 내가 꼭 유튜브로 따진다면 구독을 눌러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60대 유방암 3기 여성이 음식 치유로 3년 만에 회복된 이야기. 이렇게 어떤 주제가 선명하면 이 사람 거 내가 구독해서 계속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혹은 대치동 약국약사의 수험생 영양제 30년 상담 이야기. 대치동 수험생은 대체 뭘 먹는 거야? 이렇게 어, 주제가 선명할수록 확실히 사람들이 블로그로 치면 그건 이웃 추가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유튜브로 예를 들어 볼게요. 구독을 누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확실히 주제가 선명할수록 빠르게 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빠른 성장을 원하시면 초반에는 어떤 주제를 굉장히 선명하게 잡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는 쓸말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쓸말이 없으면 블로그는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어떤 SNS 활동 같은 경우.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블로그를 적어도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이것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선명할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난 진짜 쓸말이 없는데 난 그냥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나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거나 매일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콘텐츠를 계속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초반 성장에는 훨씬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할 말이 없고 심플할수록 어떤 SNS 성장엔 더 도움된다. 그리고 오히려 난 너무 관심사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다 적어도 되지만 초반에는 조금 선명하게 주제를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좁혀서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앞서 좀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온라인 글쓰기 주제를 그래서 제가 하나만 제일 좋고 두세 개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글쓰기 주제를 정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5주 동안 블로그에 쓸 과제를 정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너무 제가 선명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좀 글을 써보자. 이 취지니까요. 한번 과제를 카톡방에 올려주십시오. 나는 어떤 주제로 15주 동안 글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저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본 건데 저는 푸드 체질 지도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글쓰기 코칭 15주간에 한 거를 나는 기록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저는 저의 블로그 주제를 정했어요. 왜냐면 이걸 15주간 기록하면은 밖에서 보기에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명함을 막 돌리지 않아도, 이 사람은 음식 치유 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글쓰기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네, 라고 외부에서 인식을 하겠죠. 그 블로그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 또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문을 두드리면 저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그쵸? 저는 음식 치유 약사면서도 글쓰기를 참 좋아하고 책 읽기도 정말 좋아해서 사실은
이런 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원래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이왕 15주간 강의하니까 이걸 한번 기록을 잘 남겨봐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에 한번 문 두드려 봐야겠다. 그럼 한 달에 한 2, 3회만 강의해도 강의료가 한 30만 원만 받아도 얼마에? 60만 원. 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강의도 하고. 그러려면 나 이런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명함 주고 말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꾸준히 남겨놓은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이 강의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점에서 한 가지 주제를 한 4, 50개를 꾸준히 남겨보시고 평생교육원이나 복지관 문 두드려 보시고 강의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신다면요. 네, 선생님들도 강의 주제를 정해 보시는데 강의 후기도 좋고 건강도서 리뷰도 좋고 50대 약국약사 일상 이야기도 좋고 예를 든 거에 저는 누가 어떤 질병이 있으신지 모르시지만 60대 유방암 여성의 식단 이야기라던가 이렇게 간단히 주제를 정해서 카톡 방에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너무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우선 제가 컴퓨터로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핸드폰 어플로 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은 컴퓨터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하면은요. 제 아이디가 붕붕자전거예요. 이렇게 아이디 나오고 메일, 카페, 블로그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블로그를 클릭하면 나의 블로그가 뜹니다. 나 블로그 없는데, 나 블로그 만든 적 없는데 하는데 하실 분도 계시지만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블로그가 있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도 나 채널 없는데 하시지만 유튜브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사실은 갖고 계시거든요. 내가 네이버 만들면 이메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블로그는 내가 글만 안 썼다 뿐이지 누구나 블로그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디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블로그 클릭하시면은 그게 바로 나의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클릭하라는 블로그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아래쪽에 내 블로그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블로그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이게 저의 블로그거든요. 이 저의 블로그 이렇게 뜹니다. 선생님들은 글을 아직 쓰신 적이 없으시다면은 어떤 빈 공간으로 내 블로그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글을 처음 써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여기 보면 좀 작은 글씨로 제가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여기 글쓰기라고 있거든요. 글쓰기를 누르면 이제 글쓰기를 시작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글쓰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원고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 원고지에 이제 글을 쓰면은 이제 블로그 글쓰기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나 이런 기능 하나도 모르는데 싶으실 수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우선 블로그에 사진 많이 넣으시죠. 사진은 넣는 게 좋으시거든요. 가독성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글만 막 쭉 나열하는 거는 진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나 우리가 글을 끝까지 읽지 사실은 중간중간에 사진도 들어가고 그래야 그 사람의 글을 끝까지 읽는 데 도움이 되니까 사진은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고 이 사진 이거 클릭하면 사진 넣게 해주는 거고요. 스티커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 네이버 보다 보면 스티커 되게 많이 나오죠. 익살맞은 스티커 같은 것들이 어떤 글의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감정을 표출하는데 그러니까 카톡 이모티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스티커. 그다음 인용구. 인용구는 내가 누구의 말을 꼭 인용한다기보다도 글을 그냥 똑같은 글자체로 쭉 적는 것보다 중간중간 어떤 강조하고 싶은 글, 인용구라는 이 큰 따옴표를 비롯해 몇 가지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로 하시면은 이제 어떤 특정 나의 글을 좀 강조하거나 글의 문단을 나누거나 글을 좀 가독성 있게 이렇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인용구. 구분성 같은 경우는 내 글 주제가 갑자기 좀 바뀔 때 어떤 구분해주는 문단 나누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장소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약국하시는 약사님 있으시면 이 장소에 내 약국을 넣으시면요. 이제 내 약국을 치면은 이 약국에 이 블로그 글이 자동으로 떠요. 저는 이제 한국푸드닥터 교육원으로 이 장소를 넣으면요. 한국푸드닥터 교육원 치면 내 블로그가 자동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 약국하시는 분들이나 내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 혹은 내가 맛집을 좀 갔다. 그 맛집에 대한 블로그를 쓴다고 할 때 이 장소에 그 장소를 넣으시면 그 장소를 요새는 무조건 다 네이버에 검색하고 가시잖아요. 그 블로그 리뷰 다 보시죠.
리뷰를 다 보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리뷰에 내 블로그가 뜨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거 제일 많이 쓰고, 그다음 글자체 바꿔주고 싶을 때, 뭐 컴퓨터 작업하는 것처럼 나눔 고딕이라던가 이렇게 글자체 바꿔주고 싶을 때 이런 기능, 그다음에 이거 목록 열기. 목록 열기는 어떤 글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목록 나누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에 내가 맞춤법에 좀 자신이 없어요 하시면 이 맞춤법 누르시면요. 어디에 좀 맞춤법을 좀 수정하면 좋겠다. 네이버가 알아서 찾아주는 기능이고, 거기 맞춤법을 좀 교정하시고 글을 발행하시면 네이버에서도 오타가 많은 글보단 아무래도 오타가 없는 글을 더 좋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맞춤법, 저는 잘 쓰진 않는데, 이런 맞춤법 기능도 있어서 요 몇 가지만 아시면 나머지는 자주 쓰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오늘은 블로그 강의라기보다는 어떤 온라인에서 선생님들만의 글쓰기를 알려드리는 취지가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몇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블로그도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네이버도 하나의 그냥 사기업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럼 이 기업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지 좀 염두하고 글을 쓰면 좋아요. 내가 블로그에 제가 옛날에 이 행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유튜브 링크를 진짜 많이 넣었어요. 유튜브 막 어떤 뭐 한 박사님 유튜브가 좋으면 한 박사님 유튜브 막 넣고 블로그에다가 이러면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이버도 유튜브로 한창 네이버에서 보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블로그 입장에서는 손님을 빼가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 유튜브 링크 올리고 유튜브 캡처 많이 올리면 블로그 입장에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올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네이버가 싫어하는 글을 자꾸 쓰면요. 내 블로그가 나중에 조회가 잘 안 돼요. 저품질 블로그가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썼는데 검색도 안 돼. 그럼 좀 속상하잖아요. 그런 것들 몇 가지는 제가 알려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내가 좀 내 글을 알리고 싶은데 내 노력이 네이버 저품질 블로그가 돼서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몇 가지를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 같은 거 웬만하면 넣지 마시고요. 이게 네이버 손님 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이제 사람들 사진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 사람 모자이크를 갤러리에서도 모자이크 할 수도 있고, 사람 얼굴을 넣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만약 넣고 싶으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도 네이버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SM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저희 강의 때 식사하고 샐러드 마스터 냄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샐러드 마스터는 온라인에 막 그런 판매하는 걸 올리면 안 된대요. 물론 제가 판매하려고 올린 건 아니고, 뭐, 샐러드 마스터 막 찍다 보니까 그렇게 올렸는데, 뭐, 이렇게 꼭 온라인에 노출되면 안 되는 어떤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마스터 집에서 쓰는 거 올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고, 막 진열되어 있는 걸 찍는다던가 그런 거는 그 회사 차원에서 안 되는 게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글 내려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뭐 약사님들이라면 어디 학회 제품을 막 올렸더니 다른 약사가 막 신고했어. 그럼 그걸 내가 열심히 썼는데 글 내려야 돼서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관계가 관련된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글을 내려야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의 어떤 글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니면 AI한테 글을 써달라 좀 도움을 받았어. 이 글을 내가 그대로 네이버에 올려야겠다 하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네이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선생님들은 그냥 나는 챗GPT를 미리 연습하고 그냥 옮기기만 한 내 글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광고 업체 같은 데서는 빨리빨리 글을 생산하려고 남의 글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고, 혹은 뭐한 박사님 글이 좋다고 한 박사님 글 그대로 복사해서 내가 푸드닥터 좀 고순 것처럼 몰리고 이러는데 이 복사 기능이 사실 많이 쓰일 수가 있잖아요. 나의 의도와 다르게. 근데 네이버는 그거 의도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지 내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기능은 하시면 안 되시고요. AI가 글을 써줬다면 그걸 무조건 내가 타이핑해서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글이구나 네이버가 인정을 해주고 그거는 글 쓰는 거 예를 들어 이만한 거를 썼는데 30초 만에 적었다. 이건 복사했다고 네이버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만한 글을 한 20분에 걸쳐서 적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적었네, 자기 글을 적었네 하고 네이버가 그런 글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AI 글 요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AI한테 글을 써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적을 땐 내가 타이핑을 해서 다시 블로그에 올리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글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바꾸는 그것도 네이버가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하여튼 이런 행동들은 다 어떤 광고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광고한 사람들이 뭐 옛날 글 갑자기 막 지우고 뭐 10만 블로그를 내가 돈 주고 산 다음에 이제 다른 글만 올리기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우리가 굳이 해서 내 블로그를 저품질이 되게 하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글이 나의 블로그를 노출이 안 되고 조회수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하시고 하시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블로거 좋아하는 글쓰기는 뭐냐? 뭐 이거에 꼭 맞춰서 하시라는 게 보다는 이것도 알고 내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서 알려드리자면요. 일단 제목과 주제가 같으면 좋겠죠. 제목은 이랬는데 주제는 엉뚱맞아. 내가 책을 샀는데 이런 내용이래. 그걸 열어봤더니 전혀 내용이 달라. 이러면 화나죠. 그래서 주제와 제목이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네이버는 어쨌든 이익 집단이잖아요. 사람들이 블로그에 많이 머물게 할수록 네이버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글을 사람들이 오래 체류해서 봤는지에 따라 내 네이버, 그러면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뭐 쇼핑도 더 많이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 글에 대한 체류 시간이 충분할 만큼 읽을 만한 글인지 블로그가 좋아하는 글이고요. 그다음에 완성도, 뭐 사진도 있고 문단도 잘 나눠져 있고 가독성도 좋을수록 좋은 글이고 무엇보다 또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것도 네이버에서 좋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내 경험에서 나온 건지. 요새는 AI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막 AI 한테 막 그냥 자동으로 생성해서 올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AI 글이라고 점점 알아보고 별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느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글일수록 좋고 그러려면 이제 사진도 내 사진일수록 좋고 AI가 만들어준 사진보다는 그래서 이런 네이버 관점에서 좋아할 만한 것과 싫어할 만한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를 쓰셔야 되죠. 근데 블로그를 쓰기를 할 때 제가 과제를 드렸으니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쓰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완벽하게 쓰려고 오래 붙잡지 마시고요. 완벽한 글보다 내일 또 수정하고 발행해야지 이런 것보다요. 그러다가 저는 발행하지 못한 글이 몇십 개 쌓여 있거든요. 제 블로그에. 결국 그거는 어, 완벽해지기 완벽해지려고 했다가 발행도 되지 못한 글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완벽한 글보다 발행되는 글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실제로 바쁘시기도 하시잖아요. 30분 타이머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아니면 핸드폰 타이머 해서 30분을 맞춰놓고 내가 30분에 쓰고 발행을 좀 완벽하지 않고 내 마음에 100% 마음에 쏙 안 들어도 그냥 발행을 해버리세요. 네, 그래야지 내 삶에 크게 지장을 안 받고 꾸준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아침 식사 준비 전에 혹은 씻기 전에 무조건 글 발행 하나 하고 시작한다. 이게 이렇게 하면 루틴이 되면 매일매일 지속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15주는 잘 쓰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쓰는 훈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30분 이렇게 초반엔 좀 시간이 걸리시겠죠. 블로그 익숙하지 않으셔서. 하지만 좀 익숙해지신 후에는 이렇게 시간 정해두고 하시는 게 지속하시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드릴 건데요. 과제를 드릴 건데 자기소개 글을 적어주세요. 자기소개 글은 제가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좋아할 만한 거, 싫어할 만한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내용으로든 자기소개 글을 적으시면 돼요. 내가 왜 오늘 블로그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지 써주셔도 되고 내가 왜 푸드닥터가 되려고 했는지 쓰셔도 되시고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자기소개글 적으시고 내용은 많으면 안 읽죠.
남의 블로그도 너무 많으면 진짜 잘 쓴 게 아닌 이상 안 읽거든요. 500자에서 700자 정도가 좋은데 이건 A4로 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적은 양이죠. 내 글자 수가 얼마인지 궁금한 내 글 그대로 복사해서 네이버에 글자 수 세기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그냥 한 편에 그냥 가독성 있는 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독성만 좋으면 좀 길어도 상관없고요. A4 3분의 1 정도 쓰신 다음에 옮겨가서 이제 타이핑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에 쓰시고 이게 발행만 누르면 바로 글이 발행이 완료가 되신 겁니다. 이제 글쓰기가 완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주차 과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에 2, 3회 글을 발행을 할 겁니다. 뭐 일주일 내내 하셔도 되시고요. 뭐 더 많이 하셔도 상관없어요. 최소한 2, 3회 글을 발행을 해보자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15주간에 쓸 주제를 정해서 카톡방에 올려주십시오. 오늘 중에 올려주시고요. 자기소개글 적어주셔서 이것도 빠른 시일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서로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남겨드리고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글 써서 카톡방에 링크를 올려주십시오. 링크 올리는 방법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가 어제 글 쓴 거거든요. 이 내 글 가면은 이 URL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 URL 복사를 누르면은 이 글에 대한 링크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 링크를 그대로 카톡에 붙여넣기만 하면은 링크를 카톡에 올리시는 방법이 되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시는 게 숙제 완료이고요. 올려주시면 그분 블로그 가서 서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우리 어디 강의 가도 인사하는 사람한테 더 호감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사해주면 고맙잖아요. 똑같거든요. 블로그도 나만 열심히 쓰는 것보다도 남 블로그 가서 인사도 해주고 그러면은 그 블로그는 더 빨리 성장도 하고 남이랑 소통하면서 해야 사실 더 재밌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30분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강의 딱 30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강의 안내해 드리자면요. 캔바라는 거는, 제가 맨날 카톡에 올리는 카드뉴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다 캔바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거 배우시면 되게 유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캔바를 미리 가입을 해오세요. 제가 캔바 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가입하지 않으시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미리 가입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십시오. 캔바 가입하시면 이렇게 대문을 꾸밀 수가 있어요. 이거 제 블로그인데 제가 사실 요새 블로그를 쉬려고 일부러 그냥 저희 딸 그림 사진으로 바꿔놨거든요. 이것만 봐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바꿔놨는데 저도 이제 저는 한국푸드닥터 교육원 부원장 권세나 역사라는 어떤 저만의 정체성이 보이게 대문을 한번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음 주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블로그 소개글 그다음에 이 사람이 글은 적었는데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명함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게 소개글이거든요. 이 소개글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카테고리, 메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이유 추가하는 방법, 그거를 2주차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생각보다 길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처음이니만큼 꼭 알려드려야지만 수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셔가지고 꼭 자기소개글 올려주시고,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의를 위한 강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 제가 이 한마디로 오늘 강의를 정리하고 싶어요. 그동안 가족과 일을 하며 애쓰며 살아오셨다면은 이제는 나를 위한 기록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블로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돌아보는 공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혀 늦지 않았고요. 지금 하셨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책이 제 지인의 엄마가 쓰신 책이거든요. 이게 이분이 유튜브란 책을 내셨어요. 60 넘어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60 넘어 유튜브 시작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책도 내신 거예요. 뭐 또 모지스 할머니라고 80인가 90 넘어서 그림 그리기 시작하셔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혀 늦지 않았고, 네. 지금 박사님도 70 넘으셨는데 유튜브 계속 하시고 블로그도 시작하셨잖아요. 절대 늦은 건 없으니까 지금 시작하시기 가장 좋은 때니까 우리 15주 동안 천천히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가셔야 되는 분은 나가셔도 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약 5분간 질문 받고 강의 완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선생님, 네, 저는 블로그를 이제 몇 개 올린 게 있는데, 네, 거기 제가 제목을 AI와 함께하는 저의 이제 뭐 생존 탈출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갖고 한 두세 개 올렸나, 그래 몇 개 올렸는데, 네. 그걸 삭제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글 그럼, 삭제하지 마세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냥 남겨놓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놔놓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새로 배워갖고 하는 거를 새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쌓아가시면 돼요. 응. 제목 그렇게 왜냐면은, 해놔도. 제목을 전혀 상관없고요. 선생님 그 글이 지금 정체성이랑 완전 동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어떤 네, 배워가는 선생님의 정체성에 어울려서 상관이 없을 뿐더러 우리가 아직 엄청 유명한 블로그가 아니라서 그런 거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네, 그 제목이 나는 AI와 함께하는 이래서 그게 좀 걸려가지고. 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삭제하거나 비공개하는 걸 네이버는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몇만 블로그를 돈 주고 사는 업체들이 있어요. 몇백만 원 주고. 그럼 어, 기존 글을 막 다 지우고 새로 막 광고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 어, 블로그가 네이버 그런 거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네, 비공개로 바꾸거나 삭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실 순 네, 있어요. 무조건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내 블로그 기껏 열심히 했는데 노출이 안 되고 조회가 안 나온 저품질 블로그가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네, 하시는 거를 저는 지금 권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요. 네, 이남희 선생님 버스에서도 잘 들어주셔서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버스에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네, 네, 오늘 그런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질문 있으시면 카톡방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이거 녹화 중지하고